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와 부산시가 준비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과 성공 사례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성공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의경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증권사는 무척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님은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신기술 사업자에게 투자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는데요. 신기술 사업자란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명시된 이제 법률 용어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쓰자면 벤처기업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이라는 것은 이러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투자 펀드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시 말해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 펀드를 만들어서 이를 운용하는 업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벤처 펀드는 일반적으로 정책 자금인 이제 성장 금융이나 모태 펀드로부터 뭐 큰 테스트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자금을 출자받고요. 저희 증권사도 일부 자금을 넣고 그 외에 금융기관의 돈도 모아서 500억이면 500억, 1000억이면 1000억, 그 정도 규모의 벤처 펀드를 만들어서 벤처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고 이게 상장이 되거나 M&A가 되면 지분을 팔아서 펀드 수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벤처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거나 시장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서 벤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요. 그 성장에 따른 과실로서 펀드에 출자한 정책 자금, 뭐 저희 회사, 그 외 금융기관이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흔히 증권사는 주식 거래를 하는 곳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벤처 투자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최근 증권사에서도 벤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벤처 투자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벤처 투자란 이제 기술력과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자금력과 뭐 경영 기반이 아직은 미약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벤처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벤처 캐피탈, 즉 VC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기벤처기업부 산하의 창업투자회사와 금융감독원 산하의 신기술 사업투자회사가 이런 일을 합니다. 참고로 2010년 중반 이후부터 정부가 혁신성장 모험 자본 육성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면서 증권회사도 신기술 사업 투자의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벤처 투자 업무를 겸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제 증권회사에서도 이제 벤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벤처 투자 사례를 하나 들자면요. 제가 C사의 경우를 하나 들 수 있는데, 어, 아직은 비상장 기업이라서 이제 이니셜로만 C사라고 말씀드리고요. C사는 이제 혁신적이고 장래 높은 이제 성장이 기대되는 의료 영상 진단 AI 소프트웨어 분야에 이제 조기 진출한 회사입니다. 투자 시점 매출액은 한 10억 약간 넘는 수준이었는데요. 뭐 영업이익은 여전히 마이너스였거든요. 그 일반적 관점에서는 적자가 나는 회사에 투자하기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높은 기술력과 우수한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인정받아서 작년 상반기에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VC로부터 약 80억 원 정도의 이제 자금을 투자받았습니다. 현재는 이제 2022년을 목표로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 투자를 받고자 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 처음에 이제 어떻게 투자기관과 접촉해야 할지 좀 막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와 달리 요즘은 이제 정보가 상당히 개방되어 있고요. 그래서 쉽게 이제 접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선 이제 초기 기업의 경우에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대학 차원에서 이 창업 데모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참가하거나 또 팁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하는 제도인데 그거를 활용해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 즉 VC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면 창업 투자회사나 신기술 사업 투자회사 정보가 나오니까요. 그걸 보고 그 회사에 직접 연락해 보셔도 이제 됩니다.
이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벤처 캐피탈 협회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 이제 패밀리 사이트 중에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 전자공시라고 DIVA라고 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 가면 이제 대부분의 창업 투자 회사 리스트하고요. 그다음 거기서 운영하는 펀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내용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아, 어떤 분야에 이 펀드가 투자하구나, 우리하고 맞구나 이런 거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원래 VC의 투자 심사역들의 원래 자기 업무가 좋은 회사를 어떻게든 발굴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뭐 속된 말로 눈에 불을 켜고 회사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뛰어난 뭐 기술력이나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뭐 결코 벤처 캐피탈의 문턱은 높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이제 저희가 투자한 C사의 경우에도 우수한 기술력으로 이미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VC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입소문이 좀 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투자 이후에도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IPO 주관회사도 선정되고 상장도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거죠. 예. 네, 기업 상장을 IPO라고 하는데 IPO 예정 기업에 대한 프리 IPO 투자의 실제 사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벤처 투자를 이제 굳이 비상장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기업이 이제 벤처 투자 등을 받아서 그 자금력으로 기술 개발하고 실적도 좋아지면 코스닥 시장 등의 이제 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개별적으로 VC 벤처 창투사를 찾아가서 투자를 받는 것보다는 주식 시장에 상장시켜 놓고 공개적으로 이제 증자를 해서 투자를 받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업이 최초로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이제 IPO라고 하는데요. 통상 이제 이 IPO를 하기 전에 이제 VC나 증권사가 투자를 하는 경우가 들어 있거든요. 이를 이제 IPO 직전에 하는 투자라고 해서 프리, 즉 PRE, 프리 IPO 투자라고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장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VC 시장으로부터 개별적인 이제 투자를 받는 거고요. 이때 이제 좋은 투자 단가, 즉 좋은 기업 밸류로 투자를 받게 되면 이후 이제 상장할 때 공모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요. 자금도 확보하고 시장에서 밸류도 평가받는 그런 계기가 되죠. 또한 이때 이제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업이나 유수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투자를 해서 주주를 구성하게 되면 향후 이제 공모할 때도 시장에서 아, 이런 주주들이 있구나 해서 좋은 평가를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 벤처 기업에 이제 투자하는 것보다 IPO를 앞두고 이제 있으니까 물론 이제 회사가 많이 성장했으니까 기업 밸류는 다소 높을 수 있지만 이제 조만간 이제 곧 상장을 하게 되면 증권 시장에서 이제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엑시트하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프리 IPO 투자 사례를 좀 들어 설명하라고 하셨으니까 지누스라는 회사를 들 수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미 이제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회사 이름을 밝히면 지누스인데 이 회사는 이제 아마존에서 엄청나게 대박이 난 국내 매트리스 회사입니다. 예, 상장 1년 전에 운용 자금이 필요해서 저희 이제 그 당시에 기관 투자자들이 아까 말한 프리-IPO 투자를 이제 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도 100억 정도 이제 투자를 했고요. 2018년 10월 프리-IPO 투자 당시 이제 투자 단가가 5만 원이었는데 19년에 이제 10월에 상장했는데 그때 상장시 공모가가 7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하고 나서 그날 종가가 한 8만 3천 원이 됐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프레시머니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 이후에 IPO 할 때 기업 신용도 제고 효과도 있고요.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가질 수 있는 이제 일조했다고 봅니다. 기업의 이제 성공적인 상장과 또 성공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이제 자본시장의 윈인 사례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스펙을 활용한 상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펙 활용 상장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스펙이란 이 스페셜 퍼포즈 애퀴지션 컴퍼니의 이제 그 약자를 해서 만든 말인데요. 굳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기업 인수 목적 회사를 이제 뜻하거든요. 우선 이제 증권회사가 중심에 대해서 서류상의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시장에 이 회사를 상장을 시키거든요. 이때 이제 공모를 통해 가지고 뭐 100억이면 100억, 150억이면 150억 이렇게 자금을 모아서 그 서류상의 회사의 통장에 이제 넣어두게 되는 거죠. 저기 이제 스펙은 통장에 공모한 자금만 들어있는 상장회사고요. 공장도 없고 뭐 제품도 없습니다. 그 스펙의 또 유일한 사업은 뭐냐면 우량한 비상장 회사를 발굴해서 스펙과 인수 합병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성공적으로 인수 합병이 되면 비상장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펙이 상장되어 있으니까 상장된 스펙과 한 몸이 되므로 상장 효과를 누리게 되고요. 또 앞서 말했듯이 스펙에는 공모한 자금이 통장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돈으로 비상장 회사가 이제 그 돈을 활용해서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효과도 보게 되는 거죠. 기업들이 이제 스펙 합병을 통해 상장하는 이유는 이제 IPO, 이제 즉 직상장을 하는 것보다 부담이 좀 적기 때문인데요. 스펙 자체가 상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통장에 돈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청약 절차가 굳이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합병 가치만 이제 정하면 시장에서 이제 또 상장 전에 공모 가격을 받기 위해서 따로 이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IPO 같은 이제 직상장이나 스펙은 각각 이제 이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다만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일반 이제 IPO 직상장으로 상장하기에 이제 하자가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비상장 기업이 스펙을 통해서 상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스펙도 인수 합병을 할 때는 해당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 증권거래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자가 있으면 인수 합병 승인이 나지 않거든요. 스펙으로 상장된 회사의 사례로는 이제 RFHIC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레이더와 통신기기 등에 쓰이는 질화 갈륨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인데요. 참고로 질화 갈륨 반도체는 작년에도부터 유행했던 5G, 그 5G 통신 기주국에 탑재되는 RF 전력 증폭기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150억 원 규모의 스펙과 합병해서 2017년 9월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스펙 합병 상장 당시 회사는 직전 연도인 16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612억, 영업이익 54억 원,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 55억 원에 달했거든요. 매출액은 15년 대비 23.2% 늘었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79.8%, 24.9%씩 증가한 거죠. 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의 M&A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 간 M&A를 위한 증권사 지원 사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기술 개발이나 마케팅 역량을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유사한 업종이나 시너지가 나는 회사를 이제 인수 또는 합병해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과거 우리나라는 창업자가 회사를 뭐 자식처럼 여겨서 끝까지 뭐 끌고 안고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이제 강했는데 사람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우면 창업자의 역량이 이제 좀 달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더 키워줄 수 있는 곳에 회사를 파는 것도 회사의 주주, 뭐 종업원, 그리고 거래처 입장에서도 더 좋은 일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창업자도 과거에 비해 생각이 훨씬 오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 중견기업이 발돋움하기 위해서 시너지가 나는 회사를 이제 인수할 때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과 달리 자금력이 떨어져서 망설여질 때가 있겠죠. 이럴 때 VC나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중소 중견기업이 인수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말한 정책 자금인 성장금융이나 모태펀드 등의 이제 정책 자금에서 VC나 증권사가 이제 M&A 펀드를 만들겠다 하면 여기에 출자를 해서 이 펀드로 이제 중소 중견기업의 M&A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한 이제 M&A 펀드를 통해 이제 뭐 저희가 투자한 G사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G사는 이제 DR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참고로 DR이란 Demand Response라고 해서 전력 수요 관리 비즈니스를 뜻하거든요. 전력 생산이 화력이나 수력에서 뭐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로 확대될수록 전력 수요 관리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D사는 이제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시장의 선발주자가 아니라서 시장 점유율이 좀 뒤처져 있었고요. 따라서 이제 마침 이 분야의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인 I사를 이제 인수하는 협상을 하게 됩니다. 기술력 1위와 시장 점유율 1위가 만나면 커다란 이제 시너지를 누릴 것으로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관건은 이제 인수 자금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전체 자금 500억 중에서 약 400억 원을 저희 회사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받아서 그 자금으로 성공적인 인수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기업의 성장 단계 또는 성장 전략에 맞는 다양한 투자를 자본시장에서 조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들었더니 굉장히 즐겁고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시청하시는 저희 기업들에서도 많이 참고해 주시고 또 주변 금융기관 전문가를 통해서 투자 기회를 모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머스트에듀는 앞으로도 도움되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